AI 효율이 좋아진다는 건 AI를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단가가 낮아진다는 뜻이다. 즉, 더 많은 곳에 AI가 침투하게 된다. 데이터 센터 총량 수요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하는 구조인 셈인 거죠. 결국 데이터 센터는 한철 장사가 아니라 전기나 수도처럼 끊임없이 소비되는 유틸리티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자, AI 인프라 투자 늦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코어웨이브, 네비우스, 아이렌, 비트팜스, 사이퍼마이닝, 테라울프 이 중 하나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인프라 관련 주식이죠. 이미 바닥 대비 엄청나게 올랐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아직 매수를 안 하셨거나 비중이 적어서 고민이실 겁니다. 지금 들어가려니 무섭기도 하실 텐데요. 아마도 머릿속에 이 질문이 떠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은 빅테크가 급해서 쓰지만 결국 전력 부족 해소되면 이런 기업들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죠. 그래서 오늘은 AI 인프라 기업에 지금 투자해도 될까라는 주제로 전력과 돈의 병목부터 시작해서 전력 과잉의 시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측면까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AI 인프라 기업들이 파고든 게 뭘까요? Time to compute, 즉 계약하면 6개월 안에 전원 켜준다, 뭐 이런 속도를 파는 겁니다. 이건 빅테크가 내부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상 따라오기 힘든 영역입니다. 그래도 결국엔 따라잡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드실 텐데요. 이 의심을 없애주는 게 바로 계약 기간입니다. 최근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인프라 기업들과 맺은 계약들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급할 때 잠깐 쓰는 6개월, 1년짜리 단기 알바 계약이 아닙니다. 5년에서 15년 단위의 장기 계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6년, 2027년까지 물량을 미리 확보해두는 움직임도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빅테크들도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겁니다. 우리 혼자 데이터 센터 다 짓다가는 타이밍 놓친다. 차라리 속도가 빠른 전문 기업들을 우리 생태계에 영원한 하청 기지로 두는 게 낫다. 즉, 네오클라우드는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하나의 필수적인 산업군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AI 인프라 기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력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보통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이익률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건 제조업 마인드입니다. 지금 AI 인프라 시장에서는 완전히 틀린 접근입니다. 지금 문제는 전기 가격이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날짜를 못 받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업계 용어로 타임 투 파워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일정 자체가 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자료를 보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미국 전체 전력의 6%에서 많게는 12%까지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전선을 더 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전력망 자체가 출입문을 좁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미국 텍사스인데요. 텍사스는 전력 규제가 덜해서 데이터 센터들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텍사스 전력망을 운영하는 얼콧이 최근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원래는 선착순이었습니다. 먼저 신청서 내고 보증금 걸면 순서대로 전기를 연결해줬죠. 그런데 신청이 너무 폭주하니까 룰을 바꾸려고 합니다. 배치 스터디, 즉 묶음 심사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돈 있으니까 줄 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신청자들을 모아서 너네가 전력망에 무리를 안 주는지 기술적으로 심사한 뒤에 통과한 그룹만 승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전력 연결 권한 자체가 하나의 까다로운 라이센스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미 심사를 통과해서 확정된 전력 일정을 손에 쥐고 있는 기업과 이제 막 땅 사서 신청서 들고 줄 서 있는 기업,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지금 주가가 비싸 보이는 선두 기업들은 바로 이 전력 프리패스권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받는 겁니다. 설령 운 좋게 허가를 받았다고 쳐보죠. 그럼 바로 지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변압기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전압 변압기는
마트에서 사오는 게 아닙니다. 주문 제작이죠. 파이낸셜 타임즈나 로이터 같은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 변압기 주문해서 받는데 걸리는 리드 타임이 예전에는 1년도 안 걸리던 게 지금은 3년에서 4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땅도 샀고 전력 허가도 받았습니다. 칩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전봇대 전기를 끌어와서 전압을 낮춰주는 변압기가 없어서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지금 후발주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타임 투 파워, 즉 누가 전기를 꽂을 수 있는가라는 거대한 병목 구간에 갇혀 있습니다. 이 병목을 뚫고 지나간 소수의 기업들만이 희소성을 인정받는 구조가 된 거죠. 자, 전력 문제까지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어렵게 전력 허가증을 따냈다고 쳐보죠. 이제 건물을 지어야겠죠? 여기서 세 번째 병목이 등장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뭐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비싼 건 당연한 거고 비용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는 키워드인 속도, 즉 자금 조달 속도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짓는다 하면 수천억 원 수준이었죠. 그런데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최근 메타가 인디애나주에 짓기 시작한 프로젝트 규모가 무려 100억 달러, 전력은 1기가와트급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 분량을 통째로 짓는 수준으로 판이 커진 겁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그것도 빠르게 조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만기가 무려 100년짜리죠. 생각해 보시죠. 100년 뒤에 갚겠다는 돈을 지금 땡겼다? 이건 빅테크들이 이 게임을 단순한 1, 2년짜리 설비 투자가 아니라 한 세기를 내다보는 국가 기반 시설급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결국 누가 더 싼 금리로 돈을 빌리냐가 아니라 누가 100년짜리 작은 파이프라인을 뚫을 수 있느냐가 승부수를 가르는 거죠. 물론 이런 걱정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빅테크 얘기고 네오클라우드는 돈 없어서 말라 죽는 거 아닌가? 여기서 아주 재밌는 돈의 흐름이 나옵니다. 올해 1월이었죠. 엔비디아가 코어웨이브에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8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보통 엔비디아가 돈을 주면 우리 거 더 사줘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코어웨이브가 밝힌 자금 사용처를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돈으로 칩만 사는 게 아니라 토지와 전력을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엔비디아조차도 지금 가장 급한 건 GPU 공급이 아니라 그 GPU를 꽂을 공간과 전기를 확보하는 속도라고 판단한 겁니다. 칩 제조사가 직접 나서서 인프라 기업의 자본 병목을 뚫어주고 있는 형국인 셈이죠. 지금 AI 데이터 센터 시장은 누가 칩을 더 잘 만드느냐의 기술 경쟁을 넘어서 누가 전력 일정을 맞추고 누가 제때 돈을 쏘느냐의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빅테크가 다 먹는 거 아니냐는 공포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빅테크가 다 먹는 게 아니라 이미 전력과 작은 파이프라인을 뚫어놓은 소수의 인프라 기업들이 나눠 먹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공급 이야기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반대편, 즉 수요 이야기를 해보죠. 아마 최근 뉴스 보면서 이런 걱정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엔비디아 루빈 칩 같은 걸 보면 전력이 획기적으로 줄었던데 그럼 앞으로 기술이 좋아질수록 데이터 센터는 덜 필요해지는 거 아닌가? 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효율이 좋아지면 덜 써야 정상인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경제학에는 아주 유명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제번스의 역설입니다. 과거 증기기관이 처음 나왔을 때 엔진 효율이 좋아져서 석탄을 덜 쓰게 되니까 석탄 수요가 줄었을까요? 정반대죠. 효율이 좋아지니까 증기기관을 안 쓰던 공장들까지 너도 나도 쓰기 시작했고 결국 전체 석탄 소비량은 폭발했습니다. AI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AI 효율이 좋아진다는 건 AI를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단가가 낮아진다는 뜻이다. 즉, 더 많은 곳에 AI가 침투하게 된다. 쉽게 말해, 예전엔 비싸서 못 쓰던 중소기업이나 개인들까지 AI를 쓰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 총량 수요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하는 구조인 셈인 거죠. 따라서 기술이 발전해서 데이터 센터가 망한다는 논리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AI 투자는 주로 학습 단계였습니다. AI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수천억 원어치의 GPU를 쏟아부어 공부시키는 과정이죠. 그런데 공부는 언젠간 끝납니다. 그래서 공부가 끝나면 GPU가 다 노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음 단계, 바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추론이 뭐냐면 쉽게 말해 공부한 AI가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챗GPT에 질문하고 답을 받는 그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을 추천하는 그 순간이 전부 추론입니다.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이 흐름이 명확한데요. 2030년이 되면 데이터 센터 수요의 주도권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완전히 넘어갈 것이고, 추론 시장이 전체 워크로드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추론은 24시간 돌아가는 공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AI가 우리 일상에 스며들수록 이 공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는 한철 장사가 아니라 전기나 수도처럼 끊임없이 소비되는 유틸리티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의 생각을 읽어볼 차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그냥 요즘 유행하는 테마 섹터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12월 FOMC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기자가 기업 투자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을 때 파월 의장이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 지출이 기업 설비 투자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기둥 중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는 겁니다. 예전엔 공장을 짓고 주택을 지어서 경기를 부양했다면 지금은 디지털 공장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 자체가 미국 실물 경제의 엔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미란 연준 이사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자, 은행 규제가 풀리면 나올 막대한 돈이 어디로 갈까요? 결국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담보물, 바로 GPU, 첨단 데이터 센터, 전력, 우량한 고객이 보장된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부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시켜 돈을 풀고 싶고, 은행은 안전한 곳에 대출해주고 싶고, 기업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교집합에 바로 AI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겁니다. 이 거시적인 자금의 흐름, 즉 유동성의 방향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자, AI 인프라 투자 늦었을까요?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거나 사면 오르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1라운드가 누가 엔비디아 칩을 많이 샀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 시작된 2라운드는 누가 이 병목을 뚫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